사람 하나 잘못 믿으면요, 인생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저는 평생 그걸 몰랐습니다. 본 이야기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이야기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살면서 딱 한 사람은 끝까지 믿게 됩니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래도 저 사람은 나 안 버리겠지. 그런 마음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고 억울한 일 있어도 꾹 참고 넘겼고 손해보는 게 익숙해질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평생 믿었던 단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비슷합니다. 그 사람 참 착해 보였어요. 말도 조용조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스타일.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나한테 못할 짓 안 하겠다. 그 생각 하나로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도, 돈을 맡길 때도, 심지어 노후 준비까지도요. 사람이 나이 들면요, 계산보다 감정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안 배신하겠지. 그 한 줄 믿음이 통장 잔고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다 무시했습니다. 너 그 사람 너무 믿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가 사람 보는 눈도 없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진짜 무너질 때는 조짐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사소하게. 처음엔 티도 안 나요. 그날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 얘기를 꺼냈어요. 잠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이 한마디였죠.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고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으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갚는다는 말이 사라졌어요. 대신 이런 말이 늘어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상황이 좀 그래. 사람이요, 여기서 갈립니다.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믿을 것인가. 저는 믿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의심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스스로한테 계속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겨 이상하게도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의심이 큰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이 결국 확신으로 바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도 늦게 답하고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느낍니다. 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근데도 저는요, 끝까지 그 생각을 부정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이 한마디로 모든 불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나 지금 좀 힘들어서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상하게도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 사람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 혼자만 믿고 있었던 건가? 사람이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요. 돈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 다른 얼굴을 보여줄 때예요. 그 순간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계속 외면하면 현실은 더 크게 들이닥칩니다. 피할 수 없게, 확실하게.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입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항상 예상 못한 데서 들립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요즘 연락돼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모르면 됐어요. 사람이요.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모르면 됐어요. 이건요, 이미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신경 쓰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 답이 없습니다. 카톡 읽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뭔가 숨기고 있다.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괜히 예전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 표정, 그리고 그때는 그냥 넘겼던 작은 이상한 행동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그날 갑자기 피했지? 하나하나 맞춰보니까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결국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이요. 진실을 확인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 간다는 곳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평소에도 자주 간다던 곳.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긴장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그냥 이제 끝이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거기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랑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였어요. 아, 나만 몰랐구나.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당황, 불안, 그리고 숨기려는 표정.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끝났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따질 수도 있었고, 소리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마음속에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에서 허탈한 웃음이요. 오해? 그 한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시간, 내가 맡겼던 돈, 내가 참고 넘겼던 모든 순간들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더 설명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납니다. 변명인지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 이유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것. 그것도요. 남이 아니라 내가 평생 믿었던 그 사람한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믿는 기준, 그리고 내 자신까지.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보통 이런 일 겪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야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왜냐고요? 아직 돈 얘기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서 가져간 것, 그건 단순히 신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노후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 밤 통장 하나를 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눈으로 확인할 때입니다. 의심할 때도 아니고 느낄 때도 아니에요. 딱 하나. 확인했을 때.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요, 잘 안 봅니다. 나이 들면 돈 버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있겠지, 남아있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맞나?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까지 줄어들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산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쓸데없이 쓰는 성격도 아니에요. 근데요, 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내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입니다. 아, 이건 내가 쓴 거겠지.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또 그 다음. 점점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딱 한 지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 그 사람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아, 이건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화가 먼저 안 나요. 그냥 허무합니다.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요, 여기서 또 한 번 갈립니다. 바로 따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확인할 것인가. 저는요,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와서 소리치고 화내고 따져봤자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조용히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 앞에 앉아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거래 내역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요.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체. 그 모든 기록이 딱 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제가 평생 믿었던 사람. 그 순간 직원이 한마디를 합니다. 혹시 이거 직접 하신 거래 맞으세요? 그 질문이요.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했겠어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네,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문을 나오는 순간 햇빛이 이상하게 눈부시더라고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 그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이건 끝났다.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믿었지? 누가 말릴 때 들을 걸. 근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는 항상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숫자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시간이고 제 인생이고 제 노후였습니다. 그걸 한 사람한테 통째로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남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이 생각이 계속 머리를 때립니다. 남 탓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제 탓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안 믿었으면, 내가 확인만 했어도 그 생각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고 나서 딱 하나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기 어려운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는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마주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요.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끊어버리고 다신 안 보면 그만이었죠. 근데요. 그건 끝내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게. 한참 뒤에야 답이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 짧은 한 문장이 참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무슨 일이야?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저는 길게 말 안 했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곳으로 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아무 의심 없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무너지는 자리도 대부분 거기입니다. 약속 당일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괜히 먼저 가서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의자도 그대로고 테이블도 그대로고 사람들 웃는 소리도 그대로였어요. 근데요. 딱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저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전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때도 같이 있었지. 저기 앉아서 웃었었지. 그 모든 기억들이요. 지금 와서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요,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도 입을 안 열더라고요. 그 침묵이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통장 봤어.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근데 그게요. 충분했습니다. 이미 답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떨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화가 먼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아, 진짜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람이요. 끝까지 부정하다가 마지막에 인정하면 그게 더 아픕니다. 차라리 끝까지 부인했으면 화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건요. 화를 낼 힘도 빼버립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변명입니다. 근데요.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이 아니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침묵이요. 이미 다 인정한 겁니다. 얼마나 가져간 거야? 그 질문을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끝을 봐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 생각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돈은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이 사람은 그냥 가져간 겁니다. 돌려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힘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요, 춥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이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걸 그냥 넘기지 않겠다. 사람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일어날 건지.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요,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 사람 얼굴, 그날 표정, 그 말투, 그리고 통장에 찍힌 숫자.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다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나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생각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 순간 딱 하나가 보였습니다. 결정해야 한다. 피할 수도 있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저는요, 버티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기록이었습니다. 사람이요, 감정으로만 움직이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 통장, 문자, 기억나는 대화까지.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정리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막연한 불행이 아니라 확실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길까? 이 생각이 계속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싸운다는 건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시간도 들고 마음도 상하고 결과도 장담 못합니다. 나이 들면요, 이런 싸움 피하고 싶어집니다. 근데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넘기면 앞으로도 계속 당한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날 이후로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씩 필요한 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구는 말리더라고요. 그냥 잊어. 괜히 더 힘들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참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너질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냥 참고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손해봐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그게 착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누굴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배신을 느꼈던 순간, 통장을 봤던 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자리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잃은 건 큽니다. 돈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습니다. 근데요, 딱 하나는 남았습니다. 이제는 안 속는다. 이건요, 누가 돈으로도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제대로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 같은 이유로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완전히 괜찮아졌냐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가끔은 생각나고 가끔은 화도 나고 가끔은 후회도 됩니다. 근데요,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때의 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처음으로 얻은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너무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믿는 건 좋지만 맡기는 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저처럼 됩니다. 저는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겨 완전히 끝나는 일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다시 시작하느냐만 달라질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